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25%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36%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참 버라이어티였죠. 어제 코스피가 오늘의 코스닥이었어요. 그죠?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신고가를 갖고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11월 말부터 할 거, 금리 인상 아직은 좀 오바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냈는데 역시나 우리 시장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 즉 미국 시장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뭐다? 죽쓰는 날이다. 항상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갯만 떴다 하면 지랄이에요. 시장 자체가 갯만 떴다 하면 지랄이고, 어제도 참 제가 욕이란 욕은 징그럽게 했는데 이 한국 시장은 그냥 항상 뭐다? 명분을 찾는다. 차트는 명분을 찾는데 명분은 항상 필요하다. 하지만 명분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의도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의도가 정해져 있으면 이 의도를 맞춰가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할 뿐인 거고, FOMC에서 명분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엔 이 FOMC에서 명분이 안 나왔어요. 긍정의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뭐다? 주가를 누른다라는 거죠. 아시아 시장에서 오로지 한국 주식만 빠졌다.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쳐밀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죠? 하루 종일 쳐밀었어요. 그냥 올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누르려고 애초에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FOMC에서 뭐라고 짓거리든 주접을 싸든 간에, 노인네가 주접을 싸든 노인정을 가던 간에 그냥 내일은 파는 날로 전날에 미리 약속이 된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아침에 갭을 띄워서 좀 더 팔 거냐, 아니면 밑으로 눌렀다가 올렸다가 다시 누를 거냐, 그런 차이만 있을 뿐, 그냥 그날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다. 대신 거기에 그냥 이 대외적인 악재와 호재는 뭐다? 조미료일 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양념만 좀 더 맛있게, 혹은 좀 더 짜게, 혹은 조금 더 싱겁게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양매수가 나왔죠. 그쵸? 강하게 나왔어요. 코스피는 기관만 봐라. 대신 외국인도 사주면 당연히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 상황인데도 오전에 그래서 버티는 척 하다가 뭐다? 밀면서 샀다라는 거죠. 그죠? 누르면서 산 거예요. 얘네들은 누르면서 물량을 모았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이 외국인, 이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지만 얘네들은 쓸모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얘네들 건 쳐볼 것도 없다. 얘네들은 그냥 방관자다. 외국인 형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서포트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냥 어떻게 쉽게 보면 그냥 꼬봉이에요. 꼬봉. 밑에서 따까리 하는 애들. 따까리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 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만 사고 팔고 하는 거에 우리나라 시장은 추풍낙엽처럼 흔들림이 대단하다라는 거고요. 오전에 쳐 팔면서 주가를 눌러놓고 오후에 또 누르면서 물량을 사 모은다라는 거죠. 그죠? 다시 또 물량을 사 모으잖아요. 샀다 팔았다 지랄하면서 결국엔 판 것도 없어요.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는데 뭐다? 주가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았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요 안에서 계속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량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개인들 털어낼 거 털어내고, 실제적으로 지수는 아직도 여기에 있는데 계좌는 요때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요때랑 그만큼 위에서 장난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외놈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면서 우리 김부선 개관령님들이 우리 현수 외놈한테 해줄 거 다 해주는 시장이에요. 지금 해줄 거 다 해주는 시장. 개 양아치 전성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간에
종목들은 바닥이고 바닥에서도 그 미친듯이 또 5% 7%씩 쳐밀고 그렇게 쳐밀어 놓으니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미친듯이 5% 7% 얘네들이 올라오더라도 뭐다? 결국에는 못 버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 달고 또 쳐밀리는 거예요. 아무튼 시장이 그지 같지만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돌지 않아서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서는 견뎌야 된다. 그렇지 않을 거면 빠르게 단타만 해라. 단타만 해라. 그리고 중장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부터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라.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기준으로. 못 사면은 그냥 산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욕심 부리지 말고. 이해되시죠? 지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많지만 그 최소 15일에서 25일 정도는 견뎌야 된다. 뭐 5일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쳐박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누구는 25일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고 누구는 20일 동안 쳐박고 있다가 5일 만에 올라가고 누구는 5일 동안 쳐 올랐다가 15일 동안 쳐 빠지고 요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랬든 저랬든 아직도 이 박스권이고 오늘 이 1000포인트를 이제 확인하는 자리예요. 확실히 전보다 좀 더 나아진 1000포인트다 오늘은. 이해되시죠? 오늘 995까지 뺐었죠? 그리고 다시 종가는 1000포인트로 올려놨어. 다시 1000포인트를 지키는지를 체크해라. 이제 1000포인트의 싸움이다. 밑으로는 여전히 990포인트, 위로는 1010포인트. 이 박스 안에서 1000 오는데 결국엔 중간값은 1000포인트다. 이 1000포인트만 지키는지 체크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는 올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엔 이 3010포인트 위로도 못 올라갔어요. 결국엔 이제 2평을 쳐맞고 밀린 거고, 뭐 코스닥이 쳐 밀리니까 코스피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오전에 버티는 척 하다가 그냥 오후에 같이 민 거예요. 조금 더 밑에서 쳐 모으겠다 라는 입장인 거고요. 이랬던 저랬던 2970포인트 요 자리 지지하는지만 체크해라. 요 자리 지지하는지 체크, 3000포인트 넘어서 또 지지하는지 체크. 2970 지지 못하면 2940까지 열려있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계속 그냥 요런 흐름이 이 옵션 만기 전까지는 또 이어질 거예요. 샀다 팔았다. 그냥 요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그럼 너무 시장이 재미없어질 거고, 그러면 뭐 그래도 오늘 같은 날도 원전 그 다음에 뭐 요소수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였잖아요. 그나마 그런 것처럼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양봉을 또 막아놨다가 다음날 음봉으로 또 쳐 누르든지 아니면 그냥 슬금슬금 이지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다. 시장이 그닥 재미없지만 뭐 견뎌야 된다. 그렇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가끔 분봉은 비트코인이 나오지만 위로 올라가는 비트코인은 안 나와요.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밑으로 빠지는 비트코인만 나와요. 대신 비트코인 시장은 위로 올라가는 코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랬고 복구가 빠르지만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이 힘든 과정은 최소 한 달 혹은 2달 뒤에 계좌에서 보상이 될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기분이 그지 같더라도 참고 이해해야 된다. 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을 보면요, 게임 전략 게임으로 따지면 같은 유비예요. 예를 들어 삼국지 게임이다. 외놈도 가지고 있는 게 유비고 우리 개인도 가지고 있는 게 유비예요. 근데 얘는 5성이야. 근데 우리는 2성이야. 분명히 똑같은 돈으로 치고받고 얘가 한 주 던지면 내가 한 주 사는 거고 내가 한 주 던지면 얘가 한 주 사는 건데 그릇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감이. 얘네들은 화소분이고 우리는 한정치가 잡혀있는 그냥 그 물통이에요. 500ml짜리 500ml짜리 이거 다 쓰고 나면 물이 말라요. 우리는. 얘네들은 계속 차요. 그냥 누군가
분수대로 계속 물을 뿌려주면 여기 500m에 물이 넘쳐가고 계속 흘러내려요. 이렇게 얘네들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빠지면 다시 메꿔줘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에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항상 진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시간이다. 그리고 공부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시간도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왜? 외놈이나 개관도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냥 한량들이 많아졌어요. 놀고 먹는 새끼들이. 그래서 이제는 공부 말고는 없어요. 저희는. 그렇다고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규제를 외국인 기관들한테 규제를 하기보다 개인들 규제하기 바쁘잖아요. 돈 뜯어내기 바쁘고. 말 그대로 100억 채무가 있는 세금 채무 있는 사람한테 돈 받아내기보다 그냥 뭐 100만원 혹은 1000만원 정도 있는 서민들 뭐라 그럴까요? 한 500명 한테 그 500억을 받아내는 게 더 쉽대요. 그런 논리로 시장은 돌아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다날. 결국 다날이란 종목이 이제 뭐 상장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와서 이 고점을 때리고 뭐다?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의 박스권이에요. 여기 9,800원과 5,800원의 박스권, 그런 부근에서 박스권 상단을 뭐 했다? 때려준 거고요. 이 때려주고 나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그냥 쳐밀었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종가상 7,6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이 상단 혹은 8,800원을 때리러 올라온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이해되시죠? 큰 사이즈로 본다면 좀 멀리 잡아야 되나요? 전 요 정도만 잡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네요. 여기까진 열려있는 자리긴 한데 굳이 저렇게까지 빼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드는 부분이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 폭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현재는 뭐다? 박스권, 이 박스권을 확인하는 자리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박스권을 확인하는 자리인 거고, 그 박스권의 중간값을 두드리는 과정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박스권 상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때리는 거예요. 혹은 한 번, 두 번째. 그러면 맞고 눌렸을 때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 차례 올라갈 때 또 한 대 맞고 눌릴 때 또 중간에 중간값 위에서 버티면 뭐다? 이제는 뚫고 올라간다. 네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는 박스 상단을 뚫고 올라선다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자리가 7,600원대에서 7,3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시장이 또 무슨 지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했던 자리보다 조금 더 열어놔라. 왜? 다음날 빠르게 복구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자리가 돼버리거든요. 오늘 이렇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일 이렇게 복구해놔버리면, 양봉으로 복구해서 막 메꿔놔버리면 뭐다? 어제 이 자리는 그냥 페이크였던 거예요. 그런 페이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요 정도 자리다. 그러면 그 정도 자리에서는 뭔가 분할적인 관점에서 관심 가져보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죠? 쳐 올리고 또 단단하게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고, 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이렇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이 자리에 대해서 지금은 확인하는 부분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기술 투자도 오늘 좀 주가가 좀 빠졌죠.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내다가 주가가 눌렀어요. 그러면서 어제와 또 다른 분위기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요. 비트코인도 옆으로 지금 횡보 중이고 그나마 알트코인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파동을 강하게 뽑아놓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쌍봉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쉽게 보면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 이 자리를 이제 쌍봉을 찍으면 어디 바닥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죠. 그러면 고점과 저점을 잡아놓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을 잡았던 자리가 9,900원 부근이에요. 그죠? 9,900원 정도 부근이 돼요. 그러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 수준인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동의 기준으로 본다면 고점과 저점에서 60%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자리가 9,400원에서 300원 정도까지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기존에 올라왔다가 눌렸을 때 자리가 요 자리예요. 그럼 여기까지 밀려도 큰 무리는 없지만 사실 요 자리까지 밀리면 다시 올라올 때 어디 여기가 한 차례 저항이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웬만하면 10,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최근에 수급이 좋으면서 추세를 이렇게 저점을 올려가고 고점도 올려가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오늘은 다 누를 거야라는 누를 거야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누른 자리였고 그런 자리에서 기존에 올라가는 저점 혹은 버텨줬던 몸통이 있는 여기 1,600원 자리를 살짝 이탈했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왔다라는 거. 그럼 내일 다시 한번 이 1,500원 자리 혹은 이 10,000원 자리에 그러니까 10,000원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다. 이랬든 저랬든 거래가 먼저 들어왔던 신호를 알렸던 이 양봉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고 현재는 뭐하고 있다?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과정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조정이 끝나면 뭐다? 그만큼 상승을 한 번 더 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월봉상에서도 이 10,000원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현재 주봉상에도 원을 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원을 그려놓고 뭐다? 이렇게 원을 그렸어요. 그럼 한 차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쌍봉을 만든다면 커피잔을 만들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뭘 만든다? 사람 얼굴을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M파동이 강하게 나타날 거냐, 아니면 눌렀다가 올라오면서 고점을 못 넘기고 맞고 이제는 마무리가 될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서정기전이 하한가를 갔죠. 뭐 어떻게 보면 한전산업, 서정기전, 한전기술 요렇게 뭐 원전 관련해서 뭐 보성파워텍도 있긴 하지만 대장의 위치로서 꾸준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한번 올려놓고 계속 이 안에서 지금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죠. 어디? 바닥보다 높은 자리. 결국엔 뭐? 물량은 털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누가? 주포가. 그리고 오늘 악재가 터졌죠. 뭐 입찰? 입찰인가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받아서 30일까지 중단됐다. 그럼 매출 중단 금액 341억 정도, 55%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오후장에 그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쳐 밀린 흐름이에요. 그죠? 확 밀었다라는 거고, 그동안 뭐 했다라는 거?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물량을 털어냈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놓은 거지. 다들 그렇게 잘 갈 때. 서정기전보다 못했던 한전산업도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얘는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죠. 왜? 얘는 한전기술이 제대로 된 대장짓을 해주니까 얘는 거기에 맞춰서 계단식 상승을 하는 거에 비해서 서정기전은 이미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다?
이 부정당 저지랄을 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 내는 공시를 최소 알고 나서 공시를 내는 게 5일 정도인가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 안에만 내면 벌금을 안 물 거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동안 물량을 지금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얘네들은 쉽게 보면 제가 보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차례 해먹고 여기서 올리는 척하고 여기서 물량을 뭐 100%는 다 못했겠죠. 당연히 못했다라는 거고, 그래도 테마는 남아있는 종목이지만 그래도 문제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터진 악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격도도 벌어질 만큼 벌어진 자리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보다 여기와 여기에 대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자리라는 거죠. 그럼 그나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9,400원대 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갭자리도 안 메꿨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8,900원까지는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인 거고요. 이 8,9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다. 대신 그 기술적 반등이 1,700원 위로 못 올라타면 결국엔 뭐다? 주가는 7,000원에서 7,700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한 번은 밀어야 되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차트의 기준으로만 주가를 본다면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규적인 매수세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들고 있는 사람의 영역인 부분인데 그 영역인 부분에서 요런 악재가 터지면 이 들고 있는 사람이 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구조보다 던질 수 있는 구조. 그러면 실제적으로 신규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의 입장은 조금 더 쌀 때 들어가고 싶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주가는 더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못해도 일단 7,700원. 이 자리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 7,700원. 혹여나 내일 갭이 안 떨어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다? 11,500원 위로 안착해야 돼요. 이 위로 못 올라타면 뭐 한다? 결국엔 버티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누른다. 어디까지? 9,000원 초반까지. 말씀드린 이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러서 어찌됐든 이 갭은 무조건 메꾸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회사가 좀 더 좋은 뉴스가 나오고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 갭은 무조건 메꾸러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카페 24라는 종목이고요. 기존에 어떤 관련주죠? 뭐 잠시만요. 무슨 호재가 있었는데 호재가 생각이 안 나네. 뭐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어찌됐든 그냥 카페 24 하면 우리가 전자상거래 관련된 부분이고요. 뭐 저 페이스북 통해서 그쪽 상권에서 이제 뭐 옷을 팔 수도 있는 구조, 그리고 뭐 아마존 뭐 그런 쪽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네이버랑 또 무슨 뭐죠? 지들끼리 뭐 지분 교환을 하면서 슈팅이 강하게 났었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다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회사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더 빠진 그림이거든요. 그죠? 예전에 중장기로 참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인 거고, 고점을 확인하고 바닥으로 다시 지금 하향 곡선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회사의 흐름은 별로다. 회사의
뭐라 그럴까요? 지금 당장의 이미지는 별로예요. 대신 이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무슨 소리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상거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 배달 등 혹은 전자상거래 거래가 많아짐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종목도 실적이 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음식 그런 거보단 대부분 뭐 책 뭐 그런 쪽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는 의류나 그런 쪽으로 좀 전향을 한다라는 거고 앞으로의 좀 성장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그나마 월봉상에서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까지 거진 다 내려와 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얘는 이제는 기존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빠지고 나서 주가를 돌린 자리란 말이에요. 이 돌린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볼게요. 대충 돌린 자리에서 주가를 이 박스권에 모양새를 좀 만들어 가다가 다시 이 박스권을 하방을 때려주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 그러면 25,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3만원대 혹은 이 4만원대를 향해서 다시 이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 한 차례 더 저점을 낮추고 쌍바닥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는 18,000원에서 라운드 피겨값 2만원까지는 밀릴 수 있는 자리다. 대신 그 정도까지 밀린다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지금의 자리 25,000원대에서 유지가 나온다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자리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를 하방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은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이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현재 들어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즉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메이저들은 알고 있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기존의 주가가 올라오면서 그나마 위아래로 흔들었던 자리가 1차적인 요 자리와 그 다음에 밑둥 지었던 자리가 요 자리까지 열려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대충 요 자리에서 이제 요런 자리까지 열려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대신 어찌됐든 이제 실적이 악재다라는 게 뉴스로 터졌기 때문에 재료는 이 악재에 대해서 소멸은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더 눌렀다가 주가가 반등하는 기준이 나타날 거냐의 기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그 자리는 그러면 25,000원에서 24,000원 부근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자리 못 지키면 25,000원에서 24,000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다. 거기서 기술적으로 이 낙폭가드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안정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러다가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한 차례 더 민 그림인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녹십전 앱셀이 녹십전 셀하고 합병을 하죠. 이제 15일이면 2주 정도 남은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 어제부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인 거고, 주봉상에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만들다가 이 자리를 뚫고 올린 거거든요. 뚫고 올렸고, 밑바닥에서도 어떻게 보면 추세를 만들고 있다가 그 자리를 뚫어 올렸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요렇게 박스권이 있는 자리를 지금
뚫어 올리기 위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는 11만 8천 원 부근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지금은 박스권을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대충 잡겠습니다.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박스권 상단을 여기서 한번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때렸고 2번이 네 번째예요. 그럼 이번에 뚫고 가든 아니면 맞고 떨어졌을 때 어디 10만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이번에는 뚫고 올라간다. 즉, 요 자리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는 어찌됐든 한번 확인해야 돼요. 왜? 얘는 여기서 지금 누군가 물량을 털었거든요. 그럼도 주가가 강하게 빠졌는데 기존에 올라오면서 횡보했던 여기 매수 매도가 많았던 요 자리에서 버텼어요. 지켜줬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다가 이 위에 고점을 못 넘기면 주가가 요러고 가다가 빠지든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빠지면서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거든요. 대부분 잡주들 실적이 반영되거나 그 이슈가 유지되지 않는 종목, 특히 제약바이오 대부분. 그런데 이 종목은 뭐다? 여기서 버텼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려서 넘기든 아니면 이제는 주저앉히든. 그죠? 근데 지금의 과정에서 합병이라는 이슈도 아직 남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다? 요 자리를 한 번 정도 확인할 수도 있는 과정이다. 그렇기 위해선 11만 8천 원에서 12만 원 이전에 라운드 피겨값 12만 원을 뚫고 올라서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고 떨어지더라도 10만 원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DPC죠. 뭐 합병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주가가 눌리고 나서 더 이상 상승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3천장을 찍은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찍었으니까 3천장을 찍으면 신저가를 가는 게 국룰이에요. 대부분의 이 주식 용어에서 쌍봉을 찍으면 기존 저점까지, 3천장을 찍으면 신저가까지. 하지만 이 3천장은 다른 건 뭐다? 얘는 밑에서 치고 올린 3천장이 아니라 위에서 찍어 누르는 3천장이에요. 굳이 그냥 이 자리에서 시가를 형성해서 누른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러면 강하게 눌렀으니까 강하게 빠지는 각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도를 한 차례 얌체공처럼 빵 떨어지면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자리, 지금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현재가 요렇게 추세를 단기적으로 요렇게 추세를 유지했던 자리에서 요 자리를 뚫고 올라서려다가 결국에는 오늘 그냥 맞고 떨어졌어요. 그죠? 맞고 떨어졌고, 기존에 주가를 올렸던 자리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 1차적으로 여기에 한 자리가 남아있고, 요 자리를 지키다가 일단 이 자리를 깼죠? 그러면 내일 15,200원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이 자리를 안착하지 못한다면 어디까지? 13,500원에서 14,3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엔 얘는 13,500원을 이탈하면 뭐다? 주가가 더 이상의 상승은 무리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예요. 대신 그 자리 위에서만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왜? 요 자리를 위로 올리면서 윗꼬리를 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냥 갭 띄워놓고 눌렀다라는 건 누군가는 갭을 띄우면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샀다라는 거고, 누군가는 누르면서 나갔다라는 거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놓고 다시 쳐 올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이제 슬금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슬금슬금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곤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던 이 추세도 만들어냈고, 기존 영상에서 16,500원 혹은 16,8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 나타나면 추세가 크게 나쁘진 않을 건데, 지금의 자리로 보면 이 구름대를 이제 이 하방을 타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 뚫고 들어갈 거냐의 과정이거든요. 그죠? 어찌됐든 현재 이 흐름대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줄 거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의 거래량이 한 번 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려면 이슈가 뭐라도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가는 한 차례 더 하락해서 이 추세는 깨진다라는 거고,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인 이 16,800원에 이탈할 확률이 높아지는 과정이고요. 결국엔 이 15,500원에서 16,000원까지 한 차례 또 밀어야 된다라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야만이 요 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려면 요 안에서 뚫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엔 지금의 자리에선 한 차례 올라와서 기존의 요 고점대를 한 번 정도 때리고 눌리면서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 그대로 밑으로 하방으로 눌려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이 단기적인 관점을 좀 더 길게 보는 스윙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선 뭐 해야 돼? 슈팅이 강하게 나왔을 때 못해도 19,500원 혹은 2만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또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해되시죠? 지금은 저항을 옆에 혹은 위에다 깔아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거래량, 즉 이슈가 필요하다. 이슈가 없으면 주저앉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요런 자리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최근에 움직였죠. 힘은 좀 약하지만 움직이고 있는 자리고요.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다가 결국 다시 누르는 그림. 지금은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럼 밑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4,8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이 4,800원 위에서만 지지가 나오면 결국은 다시 또 6,000원 정도는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랬든 저랬든 얘는 여기 윗골이 나온 6,500원까지는 한 차례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의 그림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는 자리거든요. 6,5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한가 자리까지 확인할지 아니면 더 확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랬든 저랬든 그런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고점 7,500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필요하다. 지금의 자리는 거래량이 너무 없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점 6,100원 확인할 수는 있고, 이 자리 넘어서 안착해야 6,500원 정도까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노선은 일단 6,500원 정도까지 놓아 보는 자리예요. 왜?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 이해되시죠? 우리 기술 투자와 다른 점은 얘도 거래량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터졌던 거래량만큼 한번 터져줬어요.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얘는 그것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제일 좋게 터진 게 비덴트죠. 비덴트가 확실히 거래량이 잘 터졌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기술과 에이티넘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에 1차 상승이 적었던 부분도 있지만 적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하게 상승을 시켜주면서 또 빠른 흐름을 만들어주고는 있는 부분인 거지만요. 어찌됐든 얘가 움직이면서 같이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얘도 뭐 대체 토큰, 그리고 미르 때문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서 미친듯이 갔어요. 위메이드 맥스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특히 움직였던 종목이라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고 횡보할 때 얘는 미친듯이 날른 종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 얘도 빠졌죠. 그죠? 그럼 뭐다 이제는 얘네들이 뭐랄까요, 갈아탄다라는 거예요. 얌체짓 한다라는 거죠. 시장이 빠질 때 주가를 쳐 올렸다가 시장이 빠지고 횡보하면서 주가를 쳐 올렸다가 이제는 시장이 돌아설 때 정도 되니까 뭐다, 주가를 먼저 눌러보는 거예요. 눌러놓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시장이 돌아설 때 얘가 한 차례 더 빠질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실제적으로 주가가 위아래 흔들면서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 위아래 흔들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각도가 요런 각도를 유지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빠진 자리거든요. 여기 한 차례,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여기 요렇게 수급을 또 한번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요런 그림으로 요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 자리 밑으로 빠지니까 오늘 하락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는 일단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이제 횡보하든 아니면 주저앉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추세를 올라탈 거냐 못 올라탈 거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던 자리만 확인을 해본다면 이제는 얘가 위로 올라오는 자리는 이랬든 저랬든 18만 3천원 혹은 18만 5천원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16만원 자리에선 지지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얘는 13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까지 한 차례 밀어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이 기술적 반등이 16만원을 또 못 올라타면 뭐가 나온다, 이제는 요 안에서 박스권이 나와야 돼요. 잘해야 박스권, 아니면 횡보하는 척 하다가 주가를 한 번 더 어디까지, 여기 밑바닥 10만원대까지 한 차례 밀어줘야 된다. 11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죠?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차례 밀어야만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렇지 않기 위해선 지금의 자리에서 내일 양봉을 한번 뽑아내는 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양봉의 몸통은 18만 3천원 위로 올려다 놔야 추세를 이어가는 기준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횡보 혹은 주가는 한 번 더 빠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